안녕하세요. 영어 천재김 사과입니다. 자, 일단 3과 수업 듣고 오신 친구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4과부터는 역시 마찬가지로 직독직해로 수업 이어나갈 테니까요. 직독직해 앞에서 해석이 다 됐을 때, 그때 의역으로 한 번 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업만 가만히 멀뚱멀뚱 듣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제가 항상 제 인강 수업 듣는 친구들한테 강조하는 거는 한 문장이 끝나고 다음 문장 넘어가지 마세요. 한 문장을 끝나고 나서 본인의 입으로 잠깐 멈춤 버튼 누르시고 본인의 입으로 하나하나 직접 다시 해석해보고 의역도 해보고 맥락이 완전히 이해가 됐을 때 그 다음 문장으로 와주세요. 하나씩 정교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신 대비 수업이라 그래요.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울 본문 내용은요. 소재가 남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설득할까? 거기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times, 자, 우리 sometimes와 같은 표현을 빈도부사라고 합니다. 자, 빈도부사라고 제가 써둘게요. 빈도부사. 자, 빈도부사는 우리가 항상이라고 하는 always, 그리고 often, 그리고 sometimes, 그리고 rarely, never. 자, 글씨가 좀 별로 안 이쁘죠? 항상, 종종, 가끔, 거의 드물게, 절대 하지 않는 이런 동작을 얼마나 빈번하게 하는가를 나타내는 게 빈도부사라고 합니다. 자, 이 빈도부사는 중학교 때 왜 중요했었냐면은 빈도부사가 올 수 있는 위치가 정해져 있었어요. 가령 조동사, 비동사 뒤에 빈도부사가 와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 동사 앞에 빈도부사가 위치해야 됩니다. 다소 위치가 정해져 있는 부사다 보니까 중학교 때 내신 시험 문제 내기가 아주 좋았겠죠. 자, 그런데 이 sometimes라고 하는 애는 sometimes 비교적 위치가 자유로운 빈도부사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 알던 그 빈도부사랑은 좀 다르게 문장이 제일 앞에 올 수도 있고 문장이 제일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조동사, 비동사, 일반 동사 사이에 올 수도 있고요. 자, 어찌됐건 빈도부사 sometimes가 나왔습니다. 때때로 you, 당신은 need to persuade,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need to라는 표현 자체는 조동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persuade가 정확한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need to 같은 경우는 조동사적인 의미가 있어서 you need to persuade 하면은 당신은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others는 그럼 뭘가 될까요? 남들을 설득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을 others라고 하는 겁니다. in situations는 어떤 상황들에서 이런 뜻인데 such as가 어떤 상황인지를 꾸며주고 있어요. such as가 나오면은 뭐뭐와 같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debates, 토론, discussions, 토의들, or 또는 public speeches, 대중연설들을 말해요. 이런 것들과 같은 상황들에서, 그럼 상황들에서라는 거니까 부사적 수식어구가 누굴 꾸며주고 있나요? persuade라고 하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상황들에서 남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울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persuade란 단어예요. 설득,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But, 하지만 How can you do so effectively? 당신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여기서 do so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는 persuade others 라는 표현을 받아주는 대동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대동사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요. do so라는 말 자체는 persuade others를 똑같은 표현을 또 쓰는 걸 영어는 싫어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표현 대신에 do so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effectively, 효과적으로. 그럼 효과적으로라는 표현은 부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There are three key elements of effective persuasion. 자, 뭐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우리 there are 무조건 뒤에 주어가 나옵니다. 세 가지의 핵심 요소들이 있습니다. there 같은 경우는 절대 해석하지 않아요. 부사입니다. 이거는 형식상의 어떤 부사입니다. 그래서 there are 같은 경우는 수일치를 뒤에, 자, 여기서 제가 화살표를 좀 잘못 표시했네요. 여기서는 수일치를 element, s랑 수일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are를 쓰고 있는 거죠. 세 가지 핵심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요인들이 있느냐? effective persuasion. 자, 이 단어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키워드입니다.
persuasion 같은 경우는 persuade의 명사형이 돼요. 션으로 끝나죠. 효과적인 설득에 세 가지 핵심 요인들이 있습니다. credibility, credibility, logic, and emotion. 자, 하나같이 다 중요한 핵심 소재들이에요. 신용. credibility 같은 경우는 신용이란 뜻이고요. logic, 논리, 그리고 emotion, 감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효과적인 설득의 핵심적인 세 가지 요인들이다. 자, 그리고 우리는 let's look at them. 살펴봅시다. 자, let's look은 살펴보자. 그것들은 앞에 나왔던 credibility, logic, and emotion이 되겠죠? one by one. 하나씩 차례대로. 자, 여러분, 이 글의 소재가 어떤 소재인지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설득을 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들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신용, 논리, 감정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중요한 단어들이니까요. 우리가 나중에는 이런 유의어, 이 단어들의 유의어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credibility, 신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credibility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이 credibility 같은 경우는 신용, 신뢰성이라고 제가 정정을 좀 할게요. 일단 신뢰성이라고 하는 건 신용이랑 약간은 좀 다릅니다. 신뢰성이라는 건 그 사람한테 가지는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을 신뢰성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credibility 같은 경우는 신뢰성이라고 다시 한 번 더 제가 확실하게 정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서 credit이라고 하는 단어도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credit은 credibility의 어떤 원형에 가까운 건데 이 credit이 만만치 않은 단어입니다. 일단 총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문에서 굉장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더 좀 대표적인 뜻만 제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credit 하면은 신용거래를 말합니다. 신용거래. 자, 대표적인 명사 뜻입니다. 이 품사는 명사고요. 그러니까 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뜻은 뭔가 신용, 거래를 뜻하는 단어라는 거, credit. 물론 인정이란 뜻도 있어요. 인정. 자, 일단 신용거래랑 인정이랑 같이 좀 볼게요. 그러니까 남을 좀 뭔가 믿는, 믿어주고 뭔가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런 뜻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동사의 뜻으로는요. 입금하다라는 뜻도 있고 신용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어는 신용하다라고 제가 한번 저거를 보겠습니다. 신용하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형용사 뜻까지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상 판매의란 뜻을 갖고 있어요. 외상 판매의. 일단 어떻게 보면 형용사 뜻까지 같이 갖고 있으니까 사실 credit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다이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credibility 같은 경우는 신뢰도,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신뢰라고 합시다. 쉽게. credibility means that, 자, 우리 신뢰는 의미합니다. 대절 전체는 의미의 목적어가 되겠죠. The audience, 청중이 believes you, 당신을 믿고 그리고 당신의 말들을 믿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우리 words 같은 경우는 단어들이 아니고 여기서는 말들이라고 한번 여러분이 해석을 잘 하세요. 자, first. 그러면은 이런 신뢰가 중요한데 첫 번째로 credibility comes from proper delivery. 신뢰라고 하는 것 자체는 comes from은 어디에서 온다란 뜻인데요. 제가 편의상 comes from을 전체를 그냥 하나의 동사로 보겠습니다. 신뢰는 어디에서 온다. 자, 그럼 어디에서 오느냐? proper delivery. 굉장히 적절한 전달에서 옵니다. 여기서 말한 전달이란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자, 전달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말의 전달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delivery 같은 경우는 deliver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하는데 deliver 같은 경우 동사는 말을 전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말 같은 경우 주장을 전달하다. 우리는 배달하다만 알고 있죠. 배달하다라는 뜻도 물론 있지만 deliver 같은 경우는 전달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delivery 같은 경우는 적절한 말의 전달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적절한 말의 전달은 무엇일까요? If you use clear expressions and show respect for the audience. 자, 만약으로 출발하니까 일단 접속사 if가 쓰였고요. 만약 당신이 use, 사용한다면 clear expressions, 적절한 어떤 표현들을 사용한다면
명확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show, 보여준다면 respect, 존중감을요. for the audience, 대중들에게 존중감을 보여준다면 they will usually trust you more. 자, 그들은 여기 usually도 우리 앞에서 배웠던 빈도부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will, 조동사 뒤, trust, 일반 동사 앞에 쓰인 거죠. 자, 어찌됐건 통째로 동사로 취급하겠습니다. 굉장히 그들은 자주 신뢰할 거다. 당신을 더 많이라는 말은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신뢰를 만드는 방법은 전달을 잘 하는 건데 전달을 잘한다라는 거는 뭘 사용하는 겁니까? 명확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존중감을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that is to say, 자, 그것은 즉 다시 말해서 that is to say는 즉이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즉. 자, 즉이라는 말로 우리가 대체를 좀 하겠습니다. 즉, hesitation, 망설임, exaggeration, 과장, 자, 또는 rudeness, 무례함, 전부 다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should be kept in check. 자, 여기서 중요한 수거가 하나 나왔네요. 통째로를 우리가 일단 동사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는 지양되어져야 한다 또는 억제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건데 자, 이게 원래 원형이 다음과 같아요. keep something in check. 자, 그러면 일단 체크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자, 이거 O 아닙니다. 체크예요. 체크. C입니다. 체크라는 표현 자체는 원래 어떤 뜻이냐면 뭔가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되고 뭔가 확인해야 될 것들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keep something in check는 원래 수거의 의미대로 해석을 해보면 keep, 유지를 시키는 겁니다. something, 무언가를요. 어떤 상태로? 조심하는 상태로. 그 얘기는 뭔가를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고 여기서는 뭔가를 억제해야 된다라는 수거로 쓰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장이 수동태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주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주어가 keep something in check 했다라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 수동태를 만들 때 something이 어디로 갈 수 있나요? 문장의 제일 앞으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something 이렇게 써주고 자, 그 다음 일단 여기 보기문에서는 should, 조동사가 활용됐고 should는 원래 없는데 제가 그냥 임의로 쓴 겁니다. 그러면 keep은 수동태로 바뀌면서 should 뒤에 어떤 형태로 와야 되나요? should be kept, 수동태 표현으로 오고 그 다음 그 뒤에 뭘 써주는 겁니까? in check를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이 뭔가는 억제되어져야만 한다. 이런 수거의 뜻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That is to say, 즉 다시 말해 이런 뜻이었어요. 즉 다시 말해 머뭇거림. 머뭇거리면 신뢰도가 떨어져요. 과장 또는 무례함. 이런 것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should be kept in check. 억제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 신용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있었네요. 근데 애매하게 끊겼어요. 자, 계속 이어서 본문 2번에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